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네. 관련된 컨텐츠를 찍은 적이 있는데 본인한테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변호사를 어떻게 찾아가고 또 어떤 변호사가 의뢰인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소송을 진행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새 이제 변호사를 이제 찾아가는 루트가 다양하죠. 다양하죠. 일단은 대표적으로 뭐 키워드 검색,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되고 또 지인을 통해서 내 아는 지인의 지인이 변호사다라고 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몇 년 전부터 왕성하게 있던 루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죠. 로톡이라고 해서 변호사들이 거기 플랫폼에 등록돼 있고 일정 비용의 상담비를 내면 이제 변호사가 연결해주는 뭐 그런 시스템인데 최근에 이 로톡에 대해서 이제 변협이 이거는 이제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위반하느냐 하면 변호사는 변호사 아닌 자와 이 사건 수임으로 인한 수익을 나눌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어요, 변호사법에. 그렇죠. 뭐 이런 것이죠. 제가 만약에 김변희 변호사가 아니에요. 근데 제 지인인데 야, 내가 이거 사건 이거 얼마짜리 소개시켜 줄 테니까 난 이 중에서 얼마 수수료를 줘라. 이렇게 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전적 이익을 공유하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인데 이제 변협에서는 이걸 제재하고 있고 뭐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이다라고 과거에 이제 고발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무혐의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모든 변호사들은 변협에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게 변호사들을 직접적으로 구속하고 있고 그거에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걸 위반할 시에 변협의 징계 절차에 따른 징계 원칙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변협이 지금 이 광고 규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로톡에 대해서는 가입한 회원들 전부 탈퇴하라 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반발해서 로톡은 이 변호사 광고 규정에 관해서 이게 잘못된 개정이다라고 해서 헌법소원 이 로톡과 한 60여 명의 변호사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고 또 로톡이 변협을 이거 공정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다라고 해서 이제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설왕설래가 많고 그렇죠. 이런 와중에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로톡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했기 아니다.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도 이걸 뭐 되게 이걸 예단해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과연 로톡의 실효성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김변과 저 호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맞아요. 일단 뭐 로톡으로 한번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니면 광고부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 좋습니다. 아까 호변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변호사를 찾아간 루트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검색도 하고 또 블로그 마케팅도 하고 로톡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이냐면 고정되어 있는 어떤 광고비를 받거든요. 결국에는 그 사이트에 게재하고 제가 뭐 월 이용료를 내면은 게재를 시켜놓고 그럼 거기서 연결을 시켜주고 그리고 사건 수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게 아니니까 단순히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수임료를 나누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은 아닌 것 같은데 로톡 자체를 과연 변호사로서 이걸 좋게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변호사들을 선전할 수 있는 그 광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나는 건 전 찬성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유경쟁 시대잖아요. 자유경쟁 시대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많은 선택권을 가지면 좋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로톡을 어떻게 변협 차원에서 뭔가 제재를 가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해요. 이게 근데 김변 말씀대로 이제 다양하게 변호사를 접촉할 수 있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본인을 광고할 수 있는 수단은 로톡뿐만 아니라 포털 키워드 광고도 있고 유튜브일 수도 있고 뭐 SNS일 수도 있는데 유달리 로톡에 대해서만 견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런 공감은 저도 합니다. 근데 변협 입장을 이제 들여다보면 로톡으로 너무 이제 변호사들 몰리고 있다. 하다 보면 이제 사설 업체인 로톡이 광고 시장을 전부 다 선점하고 독점하는 형태가 되는 것은 그럼 새로운 형태를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변협의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변협의 입장은 새로운 형태의 로펌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일개 소위 얘기하는 사무장 로펌의 형태로 전락할 수 있다. 로톡을 운영하는 주체가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들이 거기에 종속되고 귀속돼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이것은 변호사가 이제 공익적 업무도 수행하는 것에 입각해서는 일반 사설 광고하는 것과는 다른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변협 얘기에도 이런 사실 공감이 가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가네요. 왜냐하면 어찌됐건지 간에 일반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왜 변호사 아닌 사람은 로펌을 운영하면 안 되냐, 그거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성격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단순히 자본만이 들어와서 그 시장을 해야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한테 들어가게 가게 되는 되죠. 거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로톡의 입장 또 변협의 입장 다 이해가 되는데 로톡에 지금 가입한 변호사들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로톡이란 거는 가입한 변호사들이 내는 월 일정 광고 금액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이고 뭐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로톡에 가입을 해서 로톡에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상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제 검찰의 결론이 났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 4월 기준으로 이제 가입한 변호사들을 보면 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들이 한 79%, 80%에 육박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뭐 10년 초과 20년 이하가 한 15% 정도이기 때문에 즉 대부분은 10년 이하의 본인을 이제 변호사로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알릴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초년생 변호사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 또 그걸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경력 얼마다 이런 게 다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알고서 그렇게 접촉을 하는 건데 이 로톡의 입장, 변협의 입장과 이제 법률적으로 위법이냐 합법이냐 이기 이전에 저희 로톡 광고를 개인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 실효성이 과연 내가 있을 것이냐.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광고를 해봤다기보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저희 로펌 차원에서 되게 초창기였을 거예요. 꽤 오래 전인데 좀 등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했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서는 로톡을 통해 가지고는 단 한 번도 수임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텐데 로톡이나 이제 키워드 광고 등을 통해서 처음에 상담을 하고 전화가 걸려올 때 담당 변호사님이 전화 응대를 해주던 사무장님이 해주던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사실 수입 여부는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법률 행위가 나한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을 때 글로 이렇게 게재를 하고 전화 통화 뭐 1, 20분 뭐 물론 경우에 따라서 길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뢰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앞으로 대응 방법을 알아가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님들도 처음에 전화 상담 등을 통해서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상담까지 이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최종적으로 현재 뭐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다 봐야 될 것이고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는 실제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길이 좀 요원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가입을 안 했던 건데 독점이 우려돼서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제가 이제 10년 차 변호사인데 10년 동안 제가 광고비를 쓴 게 얼마인지를 방금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광고에다 돈을 쓴 금액이 3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우는 저희가 사건을 했던 의뢰인분들이 뭐 결과가 좋으면 이제 연결해서 소개시켜 주시고 아마 호변도 그런 시기였었을 거고 그리고 저희 주위에 있는 조금 사건 좀 한다는 변호사들을 보면 대다수 좀 그런 시기거든요. 이건 저는 좀 자유시장 경제 논리에는 안 맞는다. 다만 만약에 정말로 나중에 갔었을 때 로톡이 꼭 아니더라도 정말로 일반 대중들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독과점의 형태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제재를 해도 늦지 않아. 그럴 때 가서 제재하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저는 로톡이 독과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뭐 마찬가지고 지금 그리고 이 가입한 변호사들이 월에 내는 로톡에 내는 광고비를 보니까 100만 원 이하가 한 55% 되고 월에 100에서 200 사이가 33%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90%에 육박하는 변호사들이 200만 원 이하 정도의 광고비를 쓰고 있는 건데 사실 키워드 광고만 하더라도 이 정도는 충분히 광고비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게 과하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그래서 변호사를 처음에 컨택하는 분들 입장에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막막한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의외로 주변에 변호사 아는 사람이 없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변협의 입장이 뭐 포털 키워드 광고, 뭐 유튜브 광고를 규제하지 않으면서 로톡만 하는 거는 또 형평성에 맞지 어긋나지 않나 어긋나지 않나. 하는 입장도 있고 그리고 흑자 구조로 보기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이게 로톡이라는 이제 플랫폼 운영하고 하는데 상당한 고정비가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로톡의 뭐 이거 의중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목표가 일단 시장을 선점하고 나서 수익 모델을 붙이겠다라는 건 어느 회사나 마찬가지 논리일 텐데 혹시라도 이 시장을 선점하게 되고 독과점에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됐을 때 상법이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 건 기본인 거고 변호사법을 위반한다거나 변호사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부분이 없도록 이건 굉장히 각고에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후속 모델이 어떻게 변경될지 사실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또 생각이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플랫폼이 요즘 많거든요. 현직 변호사가 하는 플랫폼도 있어요. 로톡하고 비슷한 형태.
저한테도 뭐 이렇게 가입 권유 그게 서가 왔던데 늦었다고 봐야죠. 또 늦었다고 봐야죠. 모르죠 뭐 이제 봤었을 때 제가 법률구조공단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들이 사실 기관들이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전화 연결 한번 하고 상담 한번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반면에서 로톡이나 이런 또 이런 유사한 어떤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상담료로서 저렴한 돈으로 급하게 이제 뭔가 상당히 필요한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 좀 충분히 순기능이라고 보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래서 굳이 제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뭐 저의 뭐 최종적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 얘기를 한 게 이게 사실 최근에 많이 논란도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저희 둘은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겠죠. 김변 말씀대로 지금 저희도 뭐 처음에는 이제 변호사업을 시작하고 했을 때 아는 인맥이란 게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31살 때 변호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뭐 주변에 사건 사고 법률 분쟁이 일어날 일이 잘 없습니다. 그렇죠. 10년 차 미만의 변호사님들이 대부분 가입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좋은 홍보와 광고의 장이 되고 또 거기서 의뢰를 맡아서 열심히 한다면 사실 긍정적인 기능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로톡이 뭐 무슨 수수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뭐 문제가 없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무튼 이 부분 좀 어떻게 결과가 날지 귀추가 좀 주목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공정위가 판단할 영역은 아닐 거라고 보는 게 공정위는 보통 이제 기업에 대해서 공정거래를 이제 어긋나게 하는가를 보는 건데 과연 변호사협회가 공정위의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의문점이 들고 그렇다면 이 결론은 지금 어차피 광고 규정은 개정한다 하잖아요, 변협이. 그걸 막을 수는 없거든요. 개정된 광고 규정에 대해서 헌법소원 제기한 것.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겠죠. 거기서 결론이 나오겠죠. 이거는 뭐 저희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서는 사실 이렇게 팝콘 가게라 맞아요. 강 건너 불구경.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로톡과 변협의 의견이 각자 일리가 있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야말로 헌재에서 결론을 내려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건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결론 내리기 굉장히 고심이 많겠다. 저는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팽팽해. 저도 예측을 못하겠어요. 다만 현재 상황에서 봤었을 때 뭐 굳이 제재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희가 과거에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톡이든 키워드 광고든 통해서 변호사한테 갔는데 그 변호사를 보기가 어렵다 라고 한다면 내가 기대했던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사실 그건 진짜 맞아요. 네,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싸다고 금액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아는 변호사 없으신 몇 군데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면은 대충 답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되게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사실은 뭐 좋은 서비스 기대하신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뭐 어쨌든 로톡을 이용하시더라도 적어도 한 2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거를 권고해 드리고 로톡 이외에 접촉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최소한 2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저희는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이게 올해 안에는 올해 안에 결과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안 나올 것 같아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일단은 변협의 승리네 그러면. 그렇죠. 광고 규정 개정하니까. 그때까지는 변협의 승리인데 그거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결과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업데이트되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팝콘 사러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